어떻게 젓가락이 아들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캐롤린은 수많은 인터뷰에서 이 질문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자신도 믿기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젓가락? 그저 음식을 집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작은 손가락과 마음속 깊이 자리한 열정을 깨운 열쇠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캐롤린은 미국에서 이름난 소아재활치료 센터장이자 발달, 장애 분야의 전문가로 많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토마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경도 자해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고 소근육 발달이 매우 더뎠어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조차 어려워하던 토마스는 또래 아이들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고 캐롤린은 매일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캐롤린은 세계 각국의 최신 치료법을 배우기 위해 세미나와 워크숍에 끊임없이 참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인 동료가 주최한 국제재활치료협회 모임에 참석한 캐롤린은 우연히 한국의 젓가락 사용법과 그것이 소근육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는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발표는 한국의 한 재활치료 전문의인 박지원 교수가 진행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젓가락 사용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 손과 눈의 협응력, 그리고 심지어 뇌의 지능적 발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였어요. 캐롤린은 처음에 설마? 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박 교수의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토마스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캐롤린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물론이죠. 직접 해보시면 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캐롤린은 박 교수에게서 선물 받은 작은 스테인리스 젓가락 한 쌍을 손에 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작은 도구가 토마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캐롤린은 젓가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포크나 스푼이 아니라 이 가느다란 도구가 정말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캐롤린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토마스를 불러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토마스, 이걸 한번 사용해 볼래? 토마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캐롤린이 내민 젓가락을 바라보았지만 한번 잡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에게 젓가락을 제대로 짚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몇 번이고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캐롤린은 옆에서 격려하며 다시 해보자고 말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마치 무의미한 도전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캐롤린은 박 교수가 알려준 대로 토마스에게 천천히 간단한 과제부터 시작하도록 도왔어요. 젓가락으로 작은 블록을 집어 올리기, 스티로폼 공을 움직이기 같은 놀이를 통해 젓가락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일주일쯤 지나자 토마스의 손가락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블록 하나를 겨우 집어 올리던 아이가 조금씩 더 정교하게 움직이며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는 듯했어요. 캐롤린은 이 변화를 보며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습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젓가락을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의 근육이 자극을 받고 뇌의 다양한 부위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박 교수의 말이 떠오르며 캐롤린은 토마스와 함께 하루하루 더 많은 시간을 젓가락 연습에 할애했습니다. 몇 주 뒤 토마스는 드디어 직접 젓가락으로 작은 과자를 집어 올리는 데 성공했어요. 그 순간 캐롤린은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냈어. 이 작은 성공은 토마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토마스가 젓가락 사용을 통해 경험하게 될 더 큰 변화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작은 성공을 본 캐롤린은 매일의 연습을 더욱 체계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젓가락 사용을 단순히 훈련이 아닌 놀이처럼 느껴지게 하려 노력했죠. 젓가락으로 작은 공을 굴리며 점수를 매기는 게임을 만들고 미니 마시멜로를 집어 올리는 대회를 열어 토마스가 즐겁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한참을 노력했음에도
젓가락으로 작은 블록을 집어 올리지 못했고 실망감에 젓가락을 식탁에 던져버렸어요. 엄마, 안 될 것 같아요. 난 못해요. 그 말에 캐롤린의 마음은 무거워졌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토마스를 다독였어요. 토마스,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도 넘어졌잖아. 그래도 결국 탈 수 있게 되었지? 젓가락도 똑같아. 조금씩 하면 분명 잘할 수 있어. 캐롤린은 토마스가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젓가락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찾아보며 더 나은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의 어린이용 교정 젓가락을 알게 되었어요. 젓가락 손잡이에 손가락을 끼울 수 있는 작은 고리가 달려 있어 초보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였죠. 이 특별한 젓가락이 토마스의 연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가락 위치를 고정해주는 디자인 덕분에 토마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젓가락을 잡을 수 있었고 이는 그의 자신감을 점점 더 키워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젓가락 연습을 통해 토마스는 단순히 소근육 발달뿐 아니라 집중력과 인내심이 크게 향상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분도 버티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더 오래 연습하려고 했죠. 캐롤린은 이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젓가락을 잡는 이 작은 손가락들이 우리 아들의 더 큰 세상을 열어줄지도 몰라. 캐롤린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그녀는 이 과정을 단순히 토마스만의 도전으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이 다른 발달 장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캐롤린은 젓가락 훈련법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실험을 결심하며 본격적으로 이 여정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의 젓가락 훈련은 캐롤린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토마스가 점점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게 되자 캐롤린은 이 경험을 자신의 전문 분야와 연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더 나은 재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면 토마스처럼 어려움을 겪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캐롤린은 젓가락 훈련법을 자신의 재활치료 센터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그녀는 토마스와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발달 장애 아동들에게 실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Smart Fingers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뜻밖의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적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젓가락 훈련법을 의료적 치료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젓가락이요?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냥 스푼이나 포크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캐롤린은 이러한 반응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지원 교수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와 데이터를 더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젓가락 사용 연구는 단순히 식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과 집중력 향상, 뇌의 인지 기능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었죠. 캐롤린은 이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열어 동료 의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젓가락 훈련법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토마스의 사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점차 작은 그룹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가자인 아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을 잡는 연습을 통해 손의 힘과 협응력이 향상되었고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롤린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작은 도구가 가진 힘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죠.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점차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캐롤린의 이야기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그녀는 다양한 부모들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으며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CNN의 특집 프로그램 제작진이 캐롤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젓가락 훈련법이 발달 장애 치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에요. 문화와 과학이 만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캐롤린은 이 기회를 통해 젓가락이 아이들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제작진의 다큐멘터리 촬영은 캐롤린과 토마스의 삶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작진은 캐롤린이 설계한 스마트 핑거스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촬영하며 젓가락 훈련법이 가진 힘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했어요. 인터뷰 도중 토마스는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젓가락을 쓰면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쓸 수 있어요. 엄마가 내 손을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러나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만큼 의심과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일부 의료 전문가들과 언론은 젓가락 훈련법을 두고 논란을 제기했어요. 젓가락 사용이 정말 뇌 발달에 기여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가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치료법으로 홍보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캐롤린은 이런 비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면하니 힘들었습니다. 특히 한 언론에서 다큐멘터리를 비판적으로 다루며 젓가락 신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자 그녀는 크게 낙심했어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잘못된 기대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토마스와 함께 쇼핑하던 캐롤린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한 어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캐롤린 선생님 맞으세요? 저는 CNN에서 방송된 이야기를 보고 젓가락 훈련을 시작한 엄마예요. 제 딸은 발달 지연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젓가락 덕분에 스스로 음식도 집어먹고 이제는 혼자서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어머니의 눈에는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캐롤린은 그 순간 비로소 자신이 시작한 일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감동은 박지원 교수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일어났습니다. CNN 방송을 본 박 교수는 캐롤린의 센터를 방문하며 한국에서의 젓가락 사용 사례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어요. 캐롤린 박사님, 한국에서는 젓가락 사용이 단순히 손 기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립심을 심어주는 문화적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도구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바로 박사님의 열정 덕분입니다. 캐롤린은 박 교수와의 대화 중 한국의 젓가락 문화가 단순히 도구가 아닌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어요.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은 이 과정을 완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단계일 뿐이에요. 젓가락은 단순한 문화적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예요. 그 이후로 캐롤린은 한국의 젓가락 문화를 더 깊이 연구하며 젓가락 훈련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박 교수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젓가락은 더 이상 단순히 장애를 극복하는 도구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죠. 박지원 교수와의 협력은 캐롤린에게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젓가락 사용은 단순한 도구 활용을 넘어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배우는 삶의 철학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박 교수는 한국에서 아이들이 젓가락을 배우는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문화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젓가락을 가르칠 때 음식을 먹는 예절부터 함께 가르칩니다. 단순히 먹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배려, 집중력을 동시에 배우는 과정이지요. 캐롤린은 박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 훈련이 단순히 손가락 움직임을 훈련하는 것 이상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캐롤린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젓가락 사용을 단순한 재활훈련이 아닌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유대감을 키우는 활동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즉시 주목받았습니다. 부모들은 단순히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한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아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지켜볼 수 있었고 저도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캐롤린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젓가락 사용은 특정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어요.
이런 반발은 주로 젓가락을 접해본 적 없는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캐롤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한국의 젓가락 사용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문화권에서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어요. 예를 들어 젓가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손가락 운동과 간단한 놀이로 시작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젓가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과학적 데이터와 실생활 사례를 결합해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젓가락 훈련법은 단순한 재활치료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캐롤린은 각국의 다양한 언론과 학자들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남미까지도 젓가락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죠. 토마스 역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더욱 성장해 갔습니다. 젓가락을 배우던 작은 손은 이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과 놀이를 할 만큼 능숙해졌어요. 캐롤린은 그런 토마스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작은 도구가 만들어낸 큰 변화는 우리 모두가 더 큰 가능성을 믿도록 이끌어주는 증거가 될 거야. 몇 달 뒤 캐롤린의 Smart Fingers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미국 전역의 재활치료 센터와 학교에서 젓가락 훈련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과 부모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 방영 후 한국의 젓가락 문화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젓가락 제조업체들은 수출 주문이 급증했고 미국과 유럽의 대형 마트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젓가락 세트가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한국문화원은 젓가락 사용 워크숍을 개최하며 단순히 음식을 먹는 도구가 아닌 한국 문화와 철학을 배우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캐롤린은 여러 국제 학회에서 젓가락 훈련법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세계 각국의 의료진과 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젓가락은 단순히 음식 도구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작은 도구가 제 아들의 삶을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토마스도 캐롤린과 함께 여러 행사에 참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젓가락을 배우는 건 힘들었지만 제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과 놀 수도 있어요. 젓가락이 제 손뿐 아니라 마음도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한편 한국에서도 캐롤린과 토마스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지원 교수는 한국 젓가락의 긍정적인 영향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킨 캐롤린의 공로를 인정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캐롤린과 그녀의 프로젝트에 감사의 뜻으로 문화외교 공로상을 수여했으며 그녀와 토마스는 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국 방문 중 캐롤린과 토마스는 박 교수와 함께 서울의 한 전통 한옥에서 특별한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캐롤린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으며 이 작은 도구가 만들어낸 모든 변화와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이 젓가락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네요. 토마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젠 나도 젓가락으로 비빔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젓가락이 단순히 한국의 문화적 상징이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의 성장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롤린은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작은 도구가 제게 가르쳐준 것은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우리 모두의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